저희 또 파트너이신 이 박서연 아이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잘 집중하셔서 박서연 아이오님의 이제 노하우 들으시고 하면 좋으실 것 같아서 지금 원래 2시 30분부터 시작인데 조금 일찍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항상 수고해주신 우리 박서연 아이오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많이 힘드시죠? 오후 되니까. 저만 힘든가요? 요즘 딸려요. 이제 진짜 나이를 먹어가는 게 한 해 한 해 다릅니다. 네, 좀 기지개도 피시고요. 저는 오늘 차트 강의 안 할 거예요. 차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알고 계시고 우리 회사에 제가 이 회사를 선택하게 됐던 이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어딘가에다 돈을, 내가 갖고 있는 내 자산을 불리려고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회사를 알아보거나 아니면 그 회사에 그 회사를 만든 그 대표,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진짜 실질적으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나 이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안 알아보시나요?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쵸?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저는 솔직히 고혜진 대표님의 90%의 인상과 이미지와 그걸로 그냥 제가 올인을 하고 했고, 제가 이제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게 트레이딩을 하면서 수입을 내면서 이 회사에 대한 강한 신념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회사를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기도 하고 제 나름대로도 알아보기도 했는데, 제가 어저께 이 강의 자료를 또 준비하면서 또 한번 이 회사 정말 대단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또 느끼는, 제가 강의 준비를 하면서 제가 더 오히려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처음에 이제 이게 딱딱한 내용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어떤 뜻일까요? 이거는 우리 EX 차트나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어요. 우리 뉴스메터 회사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모르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자, 두 번째 그림 볼게요. 이거는 무슨 뜻인지 아는 분? 우리 이호영 아유님 아시니까 웃으시는 분. 모르세요? 모르세요? 근데 뭔지는 알겠다. 느낌은 알겠다. 오케이. 알겠어요. 자, 세 번째 그림. 이거는 어떤 의미인지 아시는 분? 이것도 대충은 알겠다. 네, 첫 번째는요. 샴푸를 고를 때 남자들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고르느냐는 거예요. 남자들의 샴푸 고르는 기준은 거품만 잘 나면 나요. 그렇죠? 근데 여자들은 향도 봐야 되고 브랜드 이름도 봐야 되고 그 안에 있는 성분이 어떤 건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들을 알아보고 있죠. 그쵸? 이게 여자와 남자의 다른 점이에요. 틀린 게 없어요. 그쵸? 자, 두 번째는요. 샤워를 하는데 여자는 이 빨간 부분은요. 여자가 손길이 닿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골고루 다 닦아. 근데 남자들은 딱 중요한 데만 닦으면 땡이야. 중요한 데만 닦으면 땡이야. 나머지는 뭘로 닦아줘? 물이 흘러서 닦아줘.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넌 샤워 어떻게 하니까? 똑같이 이렇게 닦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나머지 파라고 이러고 물이 흘러가지고 다 닦아주는데 뭐. 와, 이게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들은 골고루 다. 그래서 여자들은 샤워하러 들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야, 너 때 밀고 나오냐 이러잖아요. 그쵸? 네, 근데 남자들은 5분이면 끝나요. 자, 세 번째 그림은요. 여자들은 아무리 날씬해도 거울 앞에 서면 뭐예요? 뚱뚱해 보여요.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하지? 사람들 어머 왜 이렇게 날씬하세요? 아니요, 저 하나도 안 날씬해요. 그런데 저 날씬하거든 이렇게 얘기하는 여자도 없다는 거죠. 근데 남자들은 배가 나와도 이 정도면 됐어. 대단하지 뭐. 이렇게 한대요. 남자들은 거울을 보면서. 예, 그래서 같은 거울을 보더라도 남자나 여자는 이렇게 다르다. 이 뇌구조 자체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신경외과에 있다 보니까요. 남성과 여성의 이런 뇌구조가, 뇌는 똑같이 생겼거든요. 그냥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DNA나 뇌구조는 확실히 다르다라는 거를 잠깐 여러분들이 너무 지루해하시고 힘들어하실 것 같아서 한번 웃고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자, 저는 간호사예요. 네, 간호사가 솔직히 제가 이 회사에 온 지 뭐 1년이 된 것도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진짜 해봐야지 하고 결심하고 한 건 이제 4, 5개월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이 회사의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제가 뭐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에서 9년 동안 심려를 기울여서 이 고야라는 알고리즘 AI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차트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다 아주 평범한 사람들도 이 차트를 보면서 수익을 내고 이거를 누군가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가장 큰 비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아서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길병원 안병동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다니고 싶은 데를 다 다녔어요. 이 과 중에서 가장 재밌었던 과는요. 산부인과였어요. 산부인과는 우리 의료계 중에서는 좀 다른 세계예요. 굉장히 다른 세계고요. 제가 나중에 여담으로 정말 산부인과에 대해서 얘기하면요. 3박 4일 얘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굉장히 스펙타클한 얘기들이 많아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는 지금 현재는 뇌혈관 전문 재활병원에서 지금 통합병동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을 사람은 누구나 다 내 삶이 평탄하게 막 가기를 원해요. 그쵸? 그래서 한번 내가 목표점이 있으면 그냥 무난하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살다 보면요. 그렇게 무난하게 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어르신들에 비해서는 그렇게 무난한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살면서 그렇게 평탄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현재는 제가 가장으로서의 삶도 살아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삶도 있잖아요. 그쵸?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결혼을 하고 나니까 내 10가지의 꿈 중에서 한 개가 포기가 되더래요. 그리고 제가 첫째거든요. 너를 낳고 나니까 2가지의 꿈이 포기가 되더래요. 그리고 제 동생을 낳고 나니까 5가지의 꿈이 포기가 되더래요. 그런데 너희들에게는 그 꿈을 포기하란 말을 해주고 싶지 않다라고 저희 아빠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꿈도 포기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살다 보니까 생기고요.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해야만 하는 것들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참아야 되는 것들도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항상 해피하지만은 않았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해피한 일들도 있었겠죠. 근데 저는 반드시 제가 원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 삶을 위해서 해내야 하는 또 삶들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 유스메타라는 회사를 알고 나서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친구로부터 들었을 때는 정말 200%, 300%의 반감을 가지고 들었고 정말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야, 너 조금만 지나가다 나 잡아먹겠다 이랬었어요. 제가 째려보면서 친구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나는 분명히 할 건데 네가 하던 안 하던 선택은 네가 하는 거야. 하지만 내가 이거를 해서 돈을 벌고 나중에 너가 나를 봤을 때 후회는 안 했으면 좋겠어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집에 돌아가는 내내 그게 뇌리 속에서 계속 맴돌아서 억울해서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친구가 나중에 돈을 벌고 제 앞에 딱 나타나면 저는 진짜 억울해서 못 살 것 같은데 지금 고만고만하게 둘이 같이 형편으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잘 산다 그러면 저는 너무 억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자리를 찾아왔고요. 이 자리에서 제가 무언가를 봤다는 거죠. 친구가 저한테 잘했던 거는 뭐냐면요. 직접 가서 알아봐 이 얘기였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저한테 이 유스메타나 EX 차트에 대해서 아주 능수능란하게 설명해주지 않았어요. 한 개도 못 알아듣게 얘기했어요. 얘기했는데 무슨 빨간 봉이 내려갔다가 파란 봉이 올라갔다가 하고 있는데 그 걔도 코인이라는 코자를 모르는 애니까 근데 거기에 핑크색이 선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그 선을 따라서 가면은 돈을 번대.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들으시겠어요? 야, 핑크색 선을 따라가는데 왜 돈을 벌어? 그러니까 몰라, 그 회사는 그렇게 따라가면 돈을 번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 제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한국말인데. 그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 쟤 뭔가를 봤나 봐, 도대체 뭐지? 라는 궁금증이 생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는 내 얘기를 듣고 너 얘기하는 거 하나도 이해 못해 그랬더니 직접 가서 본사에 가서 너가 눈으로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알아봐 라고 했어요. 그게 그 친구한테 저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참 잘했다 내 친구가.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얘기 안 했어요. 구독료가 들어간다는 얘기도 안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케팅이 약간 다단계식으로 들어간다는 마케팅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핑크선 얘기해주고 빨간봉 파란봉 얘기해주고 돈 번다, 딱 그 얘기만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친구의 얘기를 듣고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왔던 제 자신이 참 잘했다라고 지금 와서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했던 건 뭐냐면, 처음에 제가 여기로 오고 왔다가 그 다음에 간 다음에 제가 입 꼭 다물고 있었을까요? 저도 알아듣진 못했지만 고혜진 대표님으로부터 차트에 대해서 친구가 얘기했던 것보다는 더 이해가 빠르게 얘기가 돼서, 아, 여기로 들어가면 이걸로 해서 수익을 버는구나. 그래서 제가 저만 알고 있었는데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를 했겠죠. 원래 딱 그 비전이라는 거는요, 이걸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하고 돈을 투자하기 시작하면은 그때서부터는요 막 얘기가 뭔가가 나오고 싶어 해요. 처음에는 두렵기도 하지만 제가 옆에 사람들한테, 저 친한 선생님들한테 얘기했더니 그거 하면은 그냥 가문이 망한대요.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저를 도시락을 싸들고 다니면서 말리는 거예요, 병원 선생님들이. 근데 내가 그때 그 선생님들의 얘기를 듣고 이거를 놔버렸으면 어쨌을까 싶다라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어떤 기회는 언제든지 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회를 절대로 남한테 뺏기지 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간호사 일을 하다가 기저귀를 판매하는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저귀 판매 회사가 네덜란드에서 온 회사였는데요. 그 테나라는 기저귀 아세요? 혹시? 어맹란이 선전하는 기저귀였어요. 성인용. 그게 외국인인데요. 걔네들은 마케팅을 굉장히 특이하게 했던 게 뭐냐면, 영업팀이 요양병원이나 실버타운을 가요. 가서 우리의 제품은 이런 걸 영업을 해요. 그러면 간호팀이, 의료팀이 딱 투입이 돼갖고 일주일 동안 테스트를 줘요. 그래서 기존에 쓰고 있던 기저귀의 양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가져갔던, 그 회사가 가져갔던 기저귀의 양의 숫자 비교를 해주고, 그러면 이거 버리는, 그러니까 기저귀는 따로 버려야 되거든요. 이게 태워지지가 않아요. 일반 쓰레기랑 같이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럼 이거 버리는데, 태우는데 비용이 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을 절감을 해서 이걸 데이터를 내서 딱 보여줘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일주일 동안 테스트 해볼게.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간호사들이 가가지고 교육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 있는 요양보호사님들한테 기저귀를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회사를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 미친 거사, 내가 너를 간호사 하라고 보냈지 남의 똥 뭐 좀 갈아주는 기저귀 회사 들어갔냐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녔어요. 진짜 제주도 빼고 모든 실버타운가를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해주는 일을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병원에서만 이러고 있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니까.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내가 했던 경험이 나중에는 내가 반드시 쓰여질 거였는데, 그게 어떻게 쓰여졌냐면요, 나중에 이제 그 요양보호사라는 명칭이 없었어요. 그때는 여사님이었잖아요. 그러다가 이 사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그 전문 직업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학원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었어요. 요양보호사 학원이. 그때 요양보호사 학원에 강사를 뽑을 때 그런 요양병원이나 이런 데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시행했던 간호사를 뽑는데 이거 저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강의를 했던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 아빠가 이렇게 멀리 떠나셨을 때 제가 생활비를 그렇게 해서 벌었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워두면 어찌됐건 간에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걸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배워놓으면 언제든지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라는 건요, 남 얘기를 듣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는 언제든지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는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이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기회를 잡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알아본 다음에 내가 결정해서 커팅을 하든 받아들이든 하셔야지, 남들로부터 얘기를 듣고 그런가 봐 그러고 안 하는 거고, 그런가 봐 하고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의 흐름을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저는 그런 거 몰랐어요. 친구가 하자면 그래 그러고 해보고, 야 이거 되게 좋대 그럼 가서 그냥 알아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진짜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알아봤더니 크립토 시장이라는 코인 시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 회사하고 맞겠다 싶어가지고 시작을 했고요. 블록체인의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대요.
아세요? 블록체인이라는 시대는 이미 시작이 됐대. 내년 후년서부터는 은행이 탈중앙으로 바뀐대요. 이 얘기를 저희 딸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탈중앙가 뭔지 알아?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은행에서 나를 관리하는 게 아니고 뭐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은행이 해킹 당해도 내 돈은 살아있대.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됐건 이 20살짜리 요런 아이들도 이제는 블록체인이 생기고 있고 탈중앙화가 생기고 있고 은행이 없어진다라는 거, 은행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시대의 흐름을 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시대의 흐름을 타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차트를 보게 되면은 진짜 도통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우리 친구가 얘기했던 파란색 양봉이 파란색 봉이고 빨간색 봉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데 여기서 돈을 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저는 이 그래프를 보면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그래프를 통해서 돈을 벌어요. 어떻게 벌어요? 줄을 막 12개씩 긋고 막 그쵸? 우리 보조 차트들 총 동원하면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이 회사에서는요. 이 강력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내는 고야라는 선과 그 다음에 이렇게 깜빡이는 시그널을 통해서 죄송해요. 예. 이런 깜빡이를 통해서 시그널을 통해서 얘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올라가는 것에 사세요. 그리고 선물은 거기에다가 베팅을 하세요. 올라가는 거에 베팅을 하세요. 그리고 S가 뜨면은 지금 하락장이 되고 있으니 여러분들 지금 샀던 거를 파세요. 이렇게 시그널로 알려주는 이런 차트가 있다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와서 봤더니 정말 이런 차트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야라는 AI가 지금 우리에게 수익을 벌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오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회사는 7가지의 이 고야 차트를 만들기 위한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오픈이 되어 있는데 나머지 4가지는 오픈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 고야 차트가 엄청나게 지금 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9년 넘게 이런 데이터를 갖고 있는 회사가 없대요, 실질적으로. 그리고 코인 회사 그러면요 3년을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 지금 횟수로는 10년째 지금 이어가고 있다는 거죠. 요거는 제가 어저께 챗 GPT한테 물어봤어요. 트레이딩을 하고 있는 트레이딩 회사 차트를 구독해주는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 중에서 가장 1순위서부터 이렇게 제가 순위를 달라 그랬어요. 정확도에 대해서. 그랬더니 1위가 어디예요? 유스메타예요. 제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 밑에 2위, 3위, 4위 회사는 저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회사도 아니고 외국에 있는 전 세계로 딱 뽑았을 때 가장 정확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다른 것들은 단기 추세에는 한계가 있대요. 다 장기야. 근데 우리 고야는 뭐예요? 단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쉽게 안정권으로 1, 2% 먹는 거는 얘가 정확도가 가장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거는 AI가 뭐라고, 아니 그 챗 GPT가 뭐라고 또 딱 얘기했냐면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지 감정적이고 단순 느낌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딱 써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잖아요. 감동 안 오세요? 그쵸? 그러니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이거를 평가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평가한 내용들이 계속 쭉쭉 나와요. 그런데 거기서 유스메타는 계속 1위더라고요. 1위. 정확도가. 그러면서 실시간으로 예고를 해주는 방향성의 정확도가 또 이 유스메타가 1위예요. 나머지는 지나온 것들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되는 예고는요 조금 미약하다라고 나오더라고요. 다른 회사들은.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면서 최종 결론을 보면서 와, 유스메타라는 회사가 우리끼리만 야 이거 정확해 이게 아니고 진짜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도 하나도 흠이 되지 않는 회사라는 거를 제가 어저께 또 이 강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또 깨달았고요. 이렇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는 2줄 차트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은 스마트 차트의 알람에다가 시그널, 스마트 라인 차트의 변동 시그널에 앞으로는 고야 라인까지 고야 라인의 기울기에 따라서 깜빡이 시그널이
L123, S123만 있는 것이 아니고 고야 라인에 깜빡이를 주겠다고 이미 다 만들어져서 이제는 업그레이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 회사는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계속 발전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안전한 수익을 위해서. 그래서 이 고야라는 이 AI가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중요한 자리로 지금 매김을 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회사에 대해서는 이만큼 알아봤으면 전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 챗GPT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그죠? 그래서 저는 회사는 더 이상 안 알아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우리 회사의 회장님, 원경희 의장님은 어차피 차트를 만들어내신 분이기 때문에 원경희 의장님은 뭐 더 알아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리더죠. 우리 팀의 리더. 윤민호 대표님에 대해서는 뭐 저는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는 지방을 한 2번, 3번 언제 오셨어요? 지방을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제가 본사에서보다 더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왜냐면 광주도 제가 쫓아가 보고 대구도 쫓아가 봤는데 진짜 제가 더 찐 감동을 받았어요. 정말 진짜 이런 리더가 계실까라는 정도로. 리더의 가치관을 보게 되면요, 앞의 모습은 뭐죠? 지시만 내리는 리더예요. 근데 우리 팀의 리더는 어때요? 같이 뛰어요. 아니요, 앞에서 더 빨리 뛰어요. 그쵸? 예. 그리고 항상 귀를 기울여 주시는 리더지 않으세요? 예, 여기서부터 들어오시면서 뭐예요? 자리 맡아놓은 거 없나? 또 싸우지 않나? 막 이런 마음으로 막 들어오세요. 아침마다 들어오실 때 어떻게 하면 한 분 한 분이 다 편안하고 편하게 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저기서부터 들어오실 때부터 그게 느껴져요. 그리고 항상 먼저 앞서서 실천을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쪽 그렇게 알아보지 않고도 우리는 그냥 믿고 따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근과 채찍을 너무 잘 주세요. 그렇지 않나요? 네. 당근과 채찍을 너무 적절하게 잘 주시다 보니까 어쩔 때는 다시 또 한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래 해야 되겠다 이랬다가 또 마음을 편안하게 또 해주셔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계속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함께 계속 이끌어주시는 리더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들도 누구나 다 여기서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또 누구나 다 여기서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의 가치관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를 우리는 또 요즘에 우리 같이 사업하시는 분 중에서 아까도 이제 A1 그 스피치 하셨던 분도 우리 이선영 이봉원 대표님 쪽에 계셨던 분이라서 진짜 리더가 중요하구나. 그리고 회사의 회장이 가치관이 흔들리면요, 그 회사가 무너진다 그러잖아요. 저희 팀이 이렇게 탄탄대로로 계속적으로 갈 수 있게 되는 원인은 정말 그 리더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리더를 정말 잘 만났구나. 회사 잘 만났고 이 EX 차트를 잘 만드신 의장님이 계셔서 이것도 오케이.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리더도 난 너무 잘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 번째도 다 오케이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해야 되지 않나요? 그쵸? 그런데다가 우리는요, 체계적인 시스템이 너무 윤민호 대표님이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혼자서부터 시작을 하셔가지고 혼자서 1인 다역을 하시다가 지금은 너무 좋은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각자의 자리에서 봉사도 너무 잘해주시고 알아서 다 이렇게 해주시다 보니까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어서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트레이딩을 위한 교육 시스템이 너무 잘 돼 있잖아요. 매일매일 일지에서 1대1로 그렇게 피드백을 해주는 곳이 있을까요, 과연? 저희 병원 선생님이 이 코인 트레이딩을 배우고 싶어가지고 구독을 했는데 세상에 하루에 한 번 전화 통화하기도 힘들대요.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통화도 안 된대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돈이 아까워 죽겠다고 막 그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다가 무슨 교육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카톡방에다가 누가 질문을 하면은 그냥 내 파트너 너 파트너 상관없이 누구나 다 답변글 올려주시고, 그리고 매매일지도 다 알아서 1대1로 다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걸 보면서
여기는 정말 함께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너무 좋구나.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교육 프로그램이 너무 다양하게 있는 거 아시죠? 한 달 스케줄 딱 나와서 보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차트 교육서부터 그리고 사업 설명에서부터 다양한 강사님들의 교육 시스템이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요. 팀별로 아카데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줌으로 계속 교육을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차트에 대한 교육은요 마르고 닳도록 지금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정말 이 차트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일반인들도, 코린이들도 누구나 다 이렇게 수익을 지금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거기다가 실전 트레이딩 할 때는요, 저희 비둘기반은요, 트레이딩 한다 그럼 2시간, 3시간 전부터 이미 줌으로 해가지고 저희들끼리 또 미팅을 하고, 사전 미팅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코인들을 찾고,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실전 트레이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과정 안에서 누구 한 명도 불만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다라는 거죠. 누구나 다 그렇게 다 따라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본사 브리핑 매일매일 제공하고 있죠. 오늘 우리 코인 시장은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전문가들이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니까, 아침에 저는 퇴근하고 딱 오면 8시 반 정도 된 브리핑이 딱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그 브리핑을 쫙 읽고,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 이게 딱 그려져요.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거죠. 그리고 차트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이제는 어렵게 코인 트레이딩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너무 쉽게들 수익을 너무 잘 내고 계시는 게 이 차트가 점점 쉬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코린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과연 이런 얘기를 들었어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이 있지만, 이런 시스템과 이런 좋은 리더와 그리고 이런 좋은 회사를 통해서 한 분 한 분을 다 그렇게 다독이면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팀이고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진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건 제 얼굴 아니에요. 윤미애 대표님 저랑 그랬는데 저 절대 아닙니다. 결심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결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요, 대가예요, 대가. 저는 간호사가 되고 나서요, 시골에서 시골 촌동네에서 인천으로 와가지고 제가 간호사를 하는데요, 실습 나갔는데 맨날 맞는 거예요. 저희 그때는 때렸거든요, 선배들이. 소독하는 드레싱 카트 있어요. 도시락처럼 생긴 거 있잖아요. 그걸 녹색포로 싸가지고, 왜냐면 그거 통째로 때리면 땡땡 소리가 나가지고 녹색포로 사가지고요, 머리를 그렇게 때렸어요. 머리를 이 돌대가리야 이러면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저 그러면서 이 악물고 내가 진짜 막 이렇게 그래야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선배가 뭐랬냐, 야 사람은 맞아야지 커, 알아? 그러니까 너 나중에 나한테 고마워야 했는데, 진짜 지금 고마워요. 그분한테 배운 게 제일 기억에 남기는 해요. 어찌됐건 간에 내가 전문가가 되고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면요,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구독을 했어요. 그 구독료가 그냥 쉽게 이렇게 껌 같은 돈인가요? 진짜 완전 피 같은 돈 아닌가요? 저는 피 같은 돈이에요. 저희 집 보증금 빼가지고 냈는데 정말 피 같은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지나가는 게 저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게 나의 대가 지불이라 그러면 난 이거 할 수 있어. 이거보다 더한 것도 했는데, 애기 둘 재우고 나서 목욕탕 청소도 했던 사람인데 이거 못하겠어,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매매일지 쓰라 그래갖고 저는요, 매매일지 20번씩 쓰라는데요, 막 50개, 80개씩 막 썼어요. 그러면 좀 더 빨리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은 본사는 안 왔어요. 왜? 나는 트레이딩만 할 거니까. 난 사람은 안 데려올 거거든. 트레이딩만 해서 한 달에 300만 원만 벌면 나는 완전 땡큐,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사는 제가 좀 늦게 투입이 됐어요.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매매일지를 써야 된다라는 고혜진 대표님 얘기를 듣고, 전 매매일지는요 진짜 30일, 38일 동안은요 제가 단 하루도 안 빠지고 제가 썼던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계속 반복하면은 월천이 뭐예요? 지금 하이레벨 F1, F2, F3 지금 우리 하이레벨 리더님들 얼마씩 버시는지 여러분들 대충 아시죠? 그쵸? 벌고 싶지 않으세요? 이거 2개만 반복하면 된대요. 이거 반복하다가 생각나는 사람 있으면 얘기한대요.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제가 피의자예요. 빨간불일 때 그냥 진입했어요. 빨간불일 때. 그리고 저는 경찰한테 저 주황불일 때 진입했거든요 이러고 우겼더니, 주황불이나 빨간불이나 똑같거든요 이래가지고 혼났어요. 알고 봤더니 주황불도
부리래요. 저는 지금 거의 10 몇 년을 주황 부리면 진입해서 빨간 불 그거 아닌가 그랬더니 예. 5cm 더 밟으라던데요, 저희 신랑. 그래서 경찰관님 뭐라냐 파란 불일 때 진입을 해서 주황 불이 됐으면 빨리 가는 거고요. 주황 불일 때 진입하시면 그건 교통 위반입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빡빡 우겼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CCTV로 봤더니 빨간 불이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다쳤어요. 오토바이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다행히 제가 딱 진입을 했는데 빨간불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섰어요. 섰다가 야 이거 이러다가는 옆에 오는 오거리였거든요. 옆에 오는 사람 부딪히게 가야 되겠다고 슬슬슬 가는데 왼쪽에서 오는 오토바이랑 부딪힌 거예요. 근데 이 오토바이 분이 이제 넘어지면서 이제 여기 쇄골이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 원래 이렇게 만지면 여기 하나잖아요. 아니에요. 여기 한 개, 두 개, 뒤에 세 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앞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이게 골절되면 이거는 후유증이 많이 남아요. 이거는. 그런데 뒤에는 후유증이 거의 안 나는데 뒤에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제 딱 만져보니까 뼈가 이렇게 튀어나왔길래 아 골절이구나. 그래서 바로 119를 부르고 이분이 갔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1시간을 앉아서 울었어요. 근데 경찰관님이 울지 마세요. 사람 안 죽었어요. 죽은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경찰관이 엄청 다 친절하게 해주셔서 어찌됐건 이분하고 합의를 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분을 만났어요. 배달의 민족 배달하시는 분인데 원래 배달하시는 분들 잘못 만나면 병원에서 안 나온대요. 이제 제가 얼마나 멍청하게 살았냐면 자동차 보험을요. 사실 종합보험을 들었다고 제가 10몇 년을 자부하고 살았는데 종합보험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물 쪽으로는 종합보험이 되는데 대인, 그러니까 사람 쪽으로는요. 의무만 들어놓은 거예요. 책임만.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입원을 치료하게 되면 24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으로 입원하면요. 일주일도 입원 못해요. 근데 이분이 그 상대방 보험회사 측에서 지금 피해자분이 보험을 이렇게 들어놓으셔서 지금 입원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다음서부터는 그 사람이 본인 돈으로 내야 된다니까 일주일 만에 이분이 퇴원하신 거예요. 근데 쇄골은 여기다가 무슨 할 수가 없어요. 캐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 상태로 이렇게 있었는데 육주 진단이 나온 거예요. 근데 다행히 운전자 보험에서 12대 과실로 들어가게 되면 합의금하고 벌금이 그 운전자 보험에서 나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당해봐야지 이제 배우는 거라. 그래서 운전자 보험이 그렇구나.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운전자 보험 들어 제가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어찌됐건 운전자 보험 쪽으로 해결이 될 것 같아서 합의를 보는데 대부분은 쇄골이 골절되면 2,500을 부른대요. 합의금이. 그러니까 자기가 일한 거 이런 거 다 피해 보상까지 다 해서. 근데 이분은 제가 사실은요. 그때 운전자 보험도 엉뚱하게 들어나가지고 10주 미만은 1,000만 원밖에 안 나오게 제가 들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멍청하게 보험을 들어놓은 거죠. 그래서 제가 살려달라고 빌려갔더니 저는 1,000이면 돼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합의금을 써주셨는데 합의서를 써주셨는데 합의서 쓴 날 갖고 차트 보여줬잖아요. 이런 차트가 있는데요. 오토바이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아주 위험해. 그러니까 이거 차트로 안전하게 수익 볼 수 있는데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를 2번 만났는데 2번 다 그 차트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네 알겠어요. 예, 나중에 기회 되면 들어볼게 했는데 두 번째 얘기할 때는 눈빛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이 아줌마가 미쳤나. 예.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거 풀고 다음 주에 풀러요. 그러면 이제 여기를 한번 오시겠대요. 안 그래도 본인이 오토바이를 타면서 일을 하면서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2월에 그만두려고 했는데 저 때문에 좀 빨리 앞당겨서 그만뒀대요. 되게 긍정적인 분이시죠. 너무 착한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그래서 제가 차트 생각이 나서요. 차트 꼭 하셔야 돼요. 제가 막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진짜 그런 분들 있으면 저렇게 힘들게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덥게 저렇게 배달하면서 그 수입이요. 어떤 거는 한 번 배달하면 몇백 원밖에 안 남는데요. 그런 배달도 있대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는데 코로나 끝나고 나서 요즘에 엄청 많이 줄었다 하더라고요. 수입이. 그래서 이제 제가 꼭 한번 와봐라 했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친구들도 리플을 사라 그랬어요. 그 배달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있는데 거기서도 리플을 사라 그런대요. 그러니까 이 리플이라는 게 진짜 다 대학생들, 고등학생들도 리플 산대요 지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냥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누구에게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계속 주워 들으니까요. 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냥 이렇게 스며드는 것 같아요.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뭐 요번에 병원 선생님이 새로 오셨거든요. 남자 선생님인데 내가 이거 또 오르네 그러면서 막 했더니 선생님 주식하세요 그랬더니 제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블록체인 알아? 그랬더니 얘기 들었는데 모르는데 너 그거 모르면 이제 앞으로 못 살아. 너 이거 공부해야 돼. 바보야. 그래서 얘기했더니 블록체인이 그런 거구나. 저 근데 그거 관심 있어질라 그래요. 그 친구도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말의 힘이 어디서 나오나 봤더니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있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받아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진짜 저도 어차피 성장을 하고 있고 저도 어차피 성장해서 하이 레벨을 가는 거는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있고 이 자리에서 하는 거 그냥 100가지 요거 2개 매매일지 쓰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될 때 있을 때 그렇게 되면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에 저 부모님 댁에 가는데 제 부모님한테 저 혼난다고 얘기하려고요. 설마 이렇게 늙은 딸을 호적에서 파가겠어요? 그렇죠? 이게 제 매매일지예요. 38일 동안 정말 엄청나게 했어요. 이때 저 쓰리잡 할 때였거든요. 그리고 전 눈만 뜨면은 이 핸드폰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저는 핸드폰으로 거래를 해서 나중에 노트북으로 보니까 노트북으로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으로 계속 이 매매일지 이거를 쓰면은 돈 번데 이게 저한테 너무 강하게 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와서 너무 도움이 돼요. 매매일지를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수익이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막 이랬는데 지금에서는 이게 저의 그 기본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매일지는 진짜 여러분들에게 하루도 빠지지 말고 30일은 꼭 써보라고 제가 진짜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본사에는 꼭 왜 와야 되냐면요. 여기는 성공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쵸?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가지고 한 달에 1,000만원, 2,000만원 버는 분들 만날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없어요, 저는. 근데 여기 오면요. 일주일에 1,000만원 버시는 분들도 봐요. 그래서 저는 돈 번 사람들 보러 여기 본사에 왔어요. 돈 번 사람들 옆에 있어야지 돈을 번다고 하니까. 그리고 제 에너지를 채울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여기 오면요 공짜로 다 배울 수 있어요. 궁금한 거 다 물어볼 수 있어요. 다 여기서는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럼 어르신들 하는 얘기도 다 정보가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 회원분들이 먼저 구독하셨던 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그런 정보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저한테는 다 살과 피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모인 사람들은 목표가 다 같아요. 뭐예요? 다 부자 되는 거잖아요. 그쵸? 목표가 같으니까 서로 공감대 형성이 너무 잘 되지 않나요? 안 되세요? 전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요 모르는 사람들인데도 다 보면 반가워요. 왜? 나랑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공감대 형성이 잘 되니까 여기 오면 에너지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파스타 막 땅굴을 파고 들어가야 나 오늘 마이너스 났어. 여기 오잖아요. 그럼 그 마이너스가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사에 힘들어도 꼭 오게 되더라고요. 몸은 힘들고 눈꺼풀은 감겨도 이 에너지는 여기서 꽉 채워가지고 제가 가거든요. 그리고 여기 왔다 가면 하고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동기부여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잖아요. 하나도 안 들어요. 진짜 알려달라고 전화 와도요. 말하기가 귀찮아요. 그런데 여기는요. 하고 싶어져요. 자꾸 하게끔 만들어주는 곳이다 보니까 제가 본사에 오는 이유가 뭘까 하고 어저께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딱 요거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저는 본사를 계속 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올 거냐? 하이레벨 될 때까지 저는 계속 가야죠. 그리고 하이레벨 되면 또 여기 계속 와야 되는 게 뭐예요? 제 파트너들을 또 하이레벨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계속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 이 삭막한 이 분위기가 너무 싫은데 요즘엔 여기 들어오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오면 너무 편하네요.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할 수 없다가 생각이 들다가 본사에 딱 오잖아요. 그러면은 끝날 때쯤 가잖아요. 그럼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딱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 본사에 계속 옵니다. 저는 이 금 수도꼭지만 보면은 그냥 마음이 너무 뿌듯해져요. 이게 바로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파이프라인, 레퍼럴 수익인 거죠. 이 회사에서 이렇게 금돈이 줄줄줄 떨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수입원 중에서는 레퍼럴 수입이 있지 않나요?
이 레퍼럴 수익 때문에 저는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처음에는 트레이딩만 해서 300만 원만 벌어야지 했던 제가 이 레퍼럴 수익을 통해서 정말 끊이지 않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요, 두 사람부터 시작된대요. 두 사람의 기적인 것 같아요. 두 사람, 제가 요즘 병원쌤들 두 사람 알았지? 두 사람 계속 두 사람 해서 저만 보면 알았어 두 사람 이래요. 우리 병원쌤들이 저만 보면 선생님 이러면 알아 두 사람 이래요. 네,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되는 기적인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네 사람이 되고 네 사람이 여덟 사람이 되고 이러다 보면요, 이 레퍼럴 수익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되면은 내가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도 이 수도꼭지만 틀면 돈이 떨어지는, 이런 금 수도꼭지가 저한테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저는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설레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두 사람의 기적, 윤민호 대표님이 마케팅 할 때마다 이 두 사람 계속 강조하시잖아요. 이 두 사람의 기적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레퍼럴 수익이 꼭 버셨으면 좋겠어요. 삶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전 되게 힘들게 살았거든요. 얼굴은 공주처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근데 제가 그런 삶을 살 때마다 저는 죽고 싶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 한 번뿐이 없는 이 세상에 이 나의 삶을 어떻게 그거를 죽으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삶이나 제 삶은 정말 소중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려면요 3억 분의 1의 비율로 태어나시는 거 아시죠? 남자가 여기서 이제 제 해부 의학 용어가 나옵니다. 남자의 정자가 한 번 배출이 될 때마다 3억 마리씩 배출이 돼요. 그러면 난자는 한 개밖에 배출이 안 돼요. 난자는 한 번 배출이 되면 24시간을 살아요. 남자는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질 안으로 들어왔을 때 72시간을 살아요.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임신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72시간 동안에 난자가 24시간 동안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비율을 뚫고 여러분들이 나오신지 아시죠? 에? 전 보면요 신기해요. 그렇지 않나요? 어떻게 그 3억 마리 중에서 이 난자가 정자보다 50배가 더 크거든요. 크기가. 근데 그 정자가 딱 들어가는 순간요 거기에 바리케인이 쫙 쳐져요. 전기장 같은 자기장이. 그래서 다른 정자들이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하고 딱 수정이 돼서 여러분들이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이라도 제 삶은 너무 소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소중한 삶은 난 여기서 끝맺을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끝낼까 하다가도 아니야.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살고 싶고 나도 남들처럼 저렇게 해보고 싶고 베풀고 싶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계속 무언가를 찾았던 것 같아요. 제 노후의 삶은 저렇게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제 남자친구는 꼭 빨간 이런 셔츠를 입힐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운전을 시켜서 이렇게 드라이브로 가려고 합니다. 저희 손주들 오게 되면 저렇게 입이 딱딱 벌어지는 아주 멋진 할머니가 돼서 그냥 돈을 그냥 풀 수 있는 너무 멋진 삶이 될 것 같아요. 부자의 노후를 선택을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고요. 파산의 노후를 선택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냐는 거죠.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부자의 노후를 선택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윤민호 대표님이 언젠가 이거를 한번 우리 단체 카톡방에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 글을 읽고 엄청 울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버티기만 해도 이 자리에선 성공한다고. 제가 그래서 이 글귀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루가 걸리든 이틀이 걸리든 1년이 됐던 10년이 됐던 버티잖아요.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뭐라 그래요? 버티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위에 한 명도 없어도 그냥 버티려고요. 버티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는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태어나요. 우리 무너지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어떤 시련도 넘어설 수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 두 문구가 너무 좋아가지고 항상 제 카톡에 제가 힘들거나 좀 힘이 빠질 것 같다 그럼 저는 이걸 꼭 읽어보거든요. 이걸 한번 쫙 읽고 나면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다 그러면 딱 끝나요. 그럼 거기서부터 에너지가 딱 올라와요. 여러분들도 하다 보면은 파이프라인을 만들다 보면요 반드시
계속 성공적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아요. 만들어지다가 잠깐 무너질 때도 있고요. 잠깐 주춤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이런 문구들을 하나씩 정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에게 읽어주세요. 그러면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는지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너무 좋아해요. 꽃은 4계절 동안에 몽땅 다 같이 피지 않아요. 다 제각기 피는 시기가 다 따로 있어요. 그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어떤 분들은 한 달 만에 A1 가고 어떤 분들은 6개월 만에 가기도 하고 1년 만에 가기도 하고 근데 그분들이 다 잘못된 건가요? 아니에요. 2년 만에 가면 어때요? 3년 만에 가면 어때요? 그러면 어찌됐건 가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들은 다 성공의 자리에서 다 F1, F2 다 가실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꽃들이 동시에 피지 않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서 지키시면 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지킨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우리는 성공을 마지막엔 결국에는 성공의 종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 성공의 자리에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성공의 자리에서 다 같이 만나서 함께 여행 다니고 함께 웃으면서 우리 그때 그래 너무 힘들었잖아. 그 삭막한 지하에서 우리 이렇게 배웠잖아. 막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네, 와요. 해외여행 가서 여기 겨울일 때는 우리가 따뜻한 데 가서 내일 하이레벨 아까 밥 먹고 오는데 내일 따뜻한 나라 가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추운 나라에 계속 있어야 되고 언젠가는 우리도 계절을 따라서 따뜻한 나라를 찾아서 거기 가서 우리가 즐겁게 옛날 얘기를 하면서 부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즐길 수 있는 날이 꼭 올 거라고 생각하고 믿으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